지난 6월 7일 오전 9시 평화롭고 고요하던 서해바다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 함정이 무단으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것이다. 해군은 고속정을 즉각 출동, 북한 경비정과 최초로 맞섰다. 11일 해군은 충돌식 밀어내기 전술로 북한 경비정 4척을 격퇴해 큰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한은 15일에도 재차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7척의 북한 함정들은 해군에게 공격을 시도하다 오히려 충돌을 당했다. 이후 쌍방 간의 교전이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으나 아군의 기관포 응사로 북한의 함정 6척이 침몰 또는 파손돼 퇴각했다. 이로써 교전 발발 14분 만에 연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대전과를 올렸다. 바다가 잠들지 않는 한 해군도 잠들지 않는다. 연평해전 승리의 견인차 해군작전사령부. 필승의 전비태세로 무장한 해군의 심장부. 바다로 오는 적은 바다에서 섬멸한다는 신념 아래 해군작전사령부는 최강의 기동훈련을 통한 실전적 훈련과 참전사 정신으로 무장, 완벽한 조국 해양 주권 수호에 매진하고 있다. 항공, 수상, 수중의 입체적 해군 작전을 통해 대양 해군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나가자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다가올 21세기 바다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양 해군 건설의 초석.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는 해상 방위의 최선봉에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다. 바로 이곳 해가 지지 않는 해양조국 건설을 위해 거친 바다와 맞서 싸우던 해군작전사령부 예비역 용사들. 바로 이들이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TV 내만 신고합니다. 찬열 경례 필승. 네, 오늘 TV 내만 신고합니다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해군 작전사령부 예비역 장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이영식 씨, 예, 말씀하세요. 뭐 박수 보내주세요 하면서 왜 이렇게 떠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는 땀 한 땀도 이렇게 방울. 흘리고. 지금까지 우리 신고합니다 TV 내용만에 전부 병들만 나와 있어요. 예. 오늘은 전부 장교님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네, 자세가 됐습니다. 해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해군 사관 후보생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네, 해군 사관학교는 이제 대학 과정부터 이제 사관 생도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네, 일반 대학을 나온 그 학사들이 예. 별도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예. 해군의 자원 입대에 들어가 가지고 예. 4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고서 해군 소유로 인관되는 예. 그 4개월 과정이 해군 사관 후보생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나중에 좀 편지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해군 장교, 그 엄청난 파도와 싸우는 해군 장교 출신이라는 게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왜요? 딱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약골이신데 말이죠. 뚱뚱하다고 뭐 그게 무슨 뭐 강골입니까? 네. 원래 그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봬도 어때? 제가 태권도 3단입니다. 그러세요? 어디 한번 나중에 조용히 한번 뵙시다. 네, 태권도. 그러면 저는 뭐 배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니 뭐 군생활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태권도 3단, 태권도 잘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고문관이라는 얘기를 이거 들었는데. 그 태권도 유전자를 뭘로 보시고 저야말로 네. 100점 만점에 아주 유능한 최고의 지금 후보생이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럴 때 네. 다른 분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문관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이분은 대위십니다. 선착순 훈련을 하면은 뭐 좀 이게 남보다 좀 늦게 뛰어와가지고 네. 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좀 말도 좀 느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관무람 정리도 좀 엉망이었었고 특히 뭐 아주 구두땅인데 소질이 없어가지고 기합도 자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발뺌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지금 양쪽에서. 이 사람들이 뭐 20년 이상 하니까 다 기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선착순에 늦기는 했죠. 그런데 네. 원래 제가 잘 뜁니다. 그런데 예. 동기생끼리 그 선착순 그 치사하게 가가지고 먼저 가서 이게 서기가 좀 그래서 양보하더라고 제가 좀 일부러 늦게 간 거지.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장교인데. 그렇죠? 뭔가는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또 고문관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원조. 예. 그냥 잘못 원조 짚었어요. 제가 고문관. 아닌데. 네. 자진해서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손가락이 왔다 갔다. 고문관의 원조. 네. 손병훈 중위님. 예. 문관 내무반이라고 네. 일중대 1내무반이 이제 문관 내무반입니다. 문관 네. 내무반이고 예. 거기 이제 문관협회 회장이 접니다. 거기 고자를 뺀 거죠? 예? 고자를 뺀 거. 아 우리 고자라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문관. 부를 때는 그냥 손문. 네. 뭐 이영식 씨 같으면 이문. 그렇군요. 이영식 씨 내보니까 문관 될 자질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문관에도 자질이 필요합니까? 문관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아마 그 조건이 뭡니까? 구두를 아무리 닦아도 광이 안 나야 될 거. 네. 뭐 그다음에 뭐 팬티를 아무리 빨아도 흙탕물이 안 빠져야 되는 거.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구대장들한테 바다를 맞아도 멍이 안 들고 맷집도 좀 있어야 맷집도 되고. 좀 있어야 되고. 막 힘든 훈련은 적당히 빠지려는 이런 좀 배짱. 마음가짐 예. 배짱도 그런 건좀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뭐 그런 거죠. 마 저랑 똑같네요. 느긋함, 삼박자가 빠져야 되죠. 그래, 느긋함, 배짱, 뭐 맷집 이런 거가 다 있지요. 우리 문관협회 명예회원으로 내 초빙을 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관이 되기 위한. 예. 손병훈 고문관에 대한 일화가 많을 텐데요. 증언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한 멋있게 그려서 이제 그런 게 있고 하나 뺀 게 있습니다. 네. 먹는 거에 또 이렇게 좀 밝히는 이런 성질이 있어야지 문관입니다. 네. 저희가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초창기에는 뭐 물론 시작도 못하지만 네. 중간에 이제 좀 몇 주를 받다 보면은 PX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네. 기간이 이리 짧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야. 우리 손문께서는 옛날에 도시락빵이라고 120g짜리 큰 빵이 있습니다. 그거를 12개를 사가지고 5분 동안에 9개를 먹어냅니다. 무슨 묘기 대행진이네. 근데 이 사실 고문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손문님? 아무나 하기는 어렵다 봐야죠. 네. 하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문관 후보를 구대장들이 이렇게 보고 몇 명 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보겠죠. 아, 후보도 아마 있습니까? 이제 좀 늦게 나오는 사람, 뭐 구두 잘못 닦는 사람, 뭐 밥도 늦게 먹고 뭐 자꾸 이제 뭐 구보하라 하면 빠질라 그러는 사람 쭉 보고 있다가 네. 뭐 배달 맞아도 좀 견딜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체질에 좀 맞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라. 아, 그것도 뽑힌 사람이군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걸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네. 했죠. 그래서 내 이영식 시간에 딱 체질이 맞지 싶은데 자, 바다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해군 장교들, 그들의 젊음을 바쳤던 그곳에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선배가 간다! 연평해전 대승에 빛나는 해군작전사령부. 그 늠름한 후배들과 역전의 용사 예비역들이 23년 만에 다시 뭉쳤다. 바다에서 땅에서 장대하게 펼쳐지는 후배 현역들의 뜨거운 환영에 예비역들의 마음은 들뜨기만 하고 저때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이재범이 대위야. 처음에 군복 딱 지금처럼 갈아입고 뭐 식당에서 밥 먹으라는데 이거 보니까 밥은 순꽁보리 밥에 김치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안 먹고 그냥 나왔단 말이야. 그냥 3일 정도는 따더니 부대장들이 두고 봐라 그러더니 3일 지나더니 하나도 안 내기더만. 먹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손병훈 중위의 추억담. 그때 우리 PX 그 담당하는 상사가 아 당신은 앞으로 10,000원까지는 무조건 외상 주겠어 하고 한 12개 다는 못 먹겠대 9개 먹고 나니까 장교는 보행 자세부터 장교다워야 하는 법. 장교 워킹. 왕년에 한가득 하던 모델까지 줄줄이 실패. 떨어지는 건 사과요, 빠진 건 군기로구나. 아 저렇게 훈련하는군요. 군간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 고문관의 원조 손병훈 중위의 솜씨는 손 따로 손이 발 따로 역시 한 번 고문관은 영원한 고문관. 그 시절 모범 장교로 유명했던 박광순 예비역 소령 장교의 체면을 살렸다. 실패한 장교들이랑 구경만 하쇼. 사관생도보다 혹독했던 지옥주 훈련. 그 시절 이런 것쯤은 누워 떡 먹기지 아니 누워서 유격이지만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 적당히 불어난 몸매. 아이고 내 수염 다 빠지건데 이제 몸 풀었으니까 본격적인 훈련으로 들어가 볼까? 아니 누가 먼저? 나는 어지러워서 못 가겠어. 이거 어려운데. 언제나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지닌 예비역 전우들. 이영군 해병이 먼저 공중 줄타기에 도전하는데 아 해병으로 간 분도 있죠 참. 산 넘어 산, 물 넘어 물이던가 올라가기조차 숨바쁘다. 무릎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꿈치로 갑니다 무릎을 벌리는 최대한 안쪽 당깁니다 예, 발목에 힘 발꿈만 다 될까요? 출발 안전고리도 없이 천천히. 같은 일을 그 시절 건빵 먹던 힘까지 다 써보지만 풍전 등화처럼 흔들흔들. 아하 저 바다에 누워버려. 나이 탓일까 빠진 군기 탓일까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따로 없다. 죄 떨어지네. 신기람 예비역 중위 해군 장교의 명예를 걸고 출발. 부인입니다 은주 씨는. 과연 성공일까 실패일까? 이게 정답은 잠시 후에. 돌이켜보면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시기였고 이 밧줄보다 더 튼튼한 평생 전우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절이었다. 드디어. 훈련 받을 때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물 한 방울 안 묻힌 예비역이 있으니 변명구단 손병훈 예비역 중위. 과연 그의 운명은? 아이고 거문관 살려. 휴대폰 지갑 맡긴 사람 찾아가세요 내 거니 뭐 선진 해군의 자랑 광개토 대왕함.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 대공, 대함, 대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대형 구축함이다. 해군이 이제 대양 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노력한 첫 작품입니다. 저들 해군 입장에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을 딴 이 구축함으로 대양 해군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며칠 못 먹어서 아주 피 터든가. 막 피를 토하더라고. 그때 우리도 한 달 밥도 먹었잖아 과자 콜라 승무원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그 컨디션이 좋아진 거야. 옛날엔 뭐 파도만 조금 치면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화된 해군. 막강 해군이 있기에 해양 수호 이상 없다. 자, 이젠 힘이 절로 솟는 예비역들 선상 닭싸움이나 한번 해볼까? 대결이 될까요? 찔러가는 정신으로 하여간
제압을 하겠습니다. 무작정입니다. 아무데나 막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무작정. 헝그리 정신 대 무작전 정신. 결과는 패기로 뭉친 무작전 현역의 승리. 다시 수염을 고르고 재도전.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 신기남 중위의 작전은 허허실실 작전. 힘이 안 될 땐 이렇게 스피드로. 역시 전투에서는 작전이 중요한겨. 바로 연평해전에서 완벽한 작전과 스피드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던 적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던 함정이 바로 이 고속정이다. 아, 저 배군요. 제가 지난번에 연평해전 때 그때 참여했던 고속정과 똑같은 타입의 동종. 고속정입니다. 그 해군 동지들은 참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몸을 바쳐서라도 적을 제압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 고속정 요원들은 항상 전쟁에 임하고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체험했듯 적의 도발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모른다. 때문에 실전형 훈련이야말로 오늘의 막강 해군을 잊게 하는 원동력이고, 이러한 필승 해군 후배들이 있는 한 조국 해양 전선 이상 무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예비역들이다. 아, 표적이 저기 있군요. 문물을 겸비한 해군 장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했던 해군 작전 사령부 용사들. 입수. 바다와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멋진 사나이들. 멋지다. 선배가 간다. 아, 멋집니다. 예. 아, 멋있습니다. 네. 네. 아주 환영식도 정말 아주 근사했고 또 아주 우리가 새로 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웅주기님, 근데 환영식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입니까? 네. 그 저는 전에 그 훈련 받으러 들어갈 때 그 네. 생각만 하고 요번 나도 훈련 받으러 가는 거니까 네. 그 복장을 아주 최대한으로 편하게 입고 갔습니다. 네. 그 가보니까 그 장병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네. 공식 환영 행사를 해주는 바람에 네. 아주 샌들 신고 가가지고 아주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뒷줄로 얼른 춤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놀래가지고. 네. 그렇게 성대할 줄이야 환영식이. 네. 예, 신기남 중위님 그 정말 위풍당당한 광개토 대왕함을 타보셨는데 어떻든가요? 정말 금석지감이 있고 네. 저희가 배를 딱 탔을 때는 이렇지가 못했었어요. 모든 게 네. 열악했고 수동식 포로 이제 오랜만에 몇 분마다 한 번씩 쏘고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 완전히 속사포 컴퓨터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안 맞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해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세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정말 든든했고요. 그러나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상적은 미래를 볼 때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하고 우리가 해양 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해야죠, 그럼요. 항상.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1,500톤급의 잠수함 이게 한 3,000톤급은 돼야 되고 예. 지금 3,000톤급의 구축함 이것은 한 7,000톤급의 순양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고 특히 지금 21세기형 최첨단 군함이라는 이지스함 네. 이거 이미 중국, 일본은 갖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 해양의 시대에는 해군력이 예. 국력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신국주 대위님 장교 출신으로 훈련을 참 많이 혹독하게 받았던 분인데도 오랜만에 가보니까 힘드신 모양이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저 감투 수영 훈련을 하면서 예. 제가 원래 수영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물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이제 세상 하직하는구나. 아직까지. 그런 그 겁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같은 그 동기생들이 예.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예. 훈련을 하니까 옛날에 훈련 그 받던 시절이 생각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 손병훈 고문관님. 아주 고문관으로 부르는군요. 왜 밧줄을 안 타시십니까? 저는 또 문관협회 회장이니까 네. 훈련할 때도 제가 실제로 훈련할 때도 그런 훈련은 안 받았습니다. 네. 옆에서 쉬든지 그러고 그날은 보니까 뭐 땀들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물 좀 떠주고 네. 뭐 쉬었지. 네. 뭐 문광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한편 이 신기남 중위님의 밧줄 타기가 과연 성공을 했는지 약간 아닌지 묘하더라고요. 예, 아니, 설명이 잘 안 보셨죠? 났습니다. 저는 뭐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100% 완성했습니다. 근데 다 봤잖아. 다.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럼요. 예. 뭐 제가 1등 제일 잘했잖아요. 그래요. 딴 사람은 폭폭 떨어지는데. 편집에 낸 줄 알고 예. 안도의 숨을 쉬는 모습을 아까 제가 뵀는데요.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다 제대로 했습니다. 이걸 편집에 내보게 내겠습니다. 편집에서. 네.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되는지요? 성공이냐 실패냐. 다 갔어요. 다 갔다. 거의 다 와서 지금 발만 닿습니다. 네, 저걸 발이 물에 닿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 닿는데 네. 다 간 거예요. 뭐 다리가 길다고 하시죠, 솔직히. 이 모습은 재방송까지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훈련에 입수 훈련에 불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웅중이님이죠? 아, 숨겨진 네, 문관이셨군요. 개인적인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그 뭐 기피하려고 하지 마시죠. 그럼 다칩니다. MC 다칩니다. 무섭습니다. 네, 나는 압니다. 네. 안 다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곽광순 소령님은 이 중에서 가장 고령자시죠? 32살에 이야, 임관을 했습니다. 늦게 가면 왜 별명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받은 기간 동안에 구대장님이나 훈육관들은 제가 216번 생도였습니다. 네. 216번 4호생으로 통용이 됐는데 네. 우리 동료들에게는 영감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 216을 기억하세요? 지금 저보다 영감이 더 많은 거로 그러니까, 예. 머리로 보면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보니까 같은 이름 이영근이라는 이름이 두 분이세요? 뭐 A, B로 네. 됐던 한 분은 중이고 한 분은 대위. 누가 중이십니까? 아, 예, 예. 네, 저희가 이영근입니다. 아니, 네, 근데 저희가 이영근입니다. 거의 뭐 형제지간 같으세요. 예, 이영근 브라더스라고 해야 되나? 안경 위로만 가리면 전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재미난 일 많았겠어요. 인관식을 끝나고 한 번은 그 옆에 앉은 이영근이가 네. 헐레벌떡 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영근이는 그 조암병과를 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고 했는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제 그 배치를 받아가지고 현지로 나가야 되는데 네. 해병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나중에 행정착오로 돼가지고 그 나중에 박해졌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근 대위께서는 전역을 하고 나서 가끔가다 전화가 옵니다. 나 어디 누군데 너 뭐 요새 전화도 없고 그러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너 이 자식 뭐 아직 벌써 잊었냐? 잊어버렸냐? 목소리까지 잊어버리고 예. 막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삼중대 이영근이 찾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 맞다 이게 이런 착오가 아직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예. 근데 신국주 대위님은 술을 참 좋아하시죠? 얼굴 생긴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제가 말 타면 마적이고 네. 배 타면 해적이고 산에 가면 산적이고 네. 이 의자에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 있으면 의적입니다. 의적이 이거 술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우리 나상진 중위님이 보시기에 제가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신국주 동기생은 그 술도 좋아하지만은 아주 배짱도 두둑해가지고 멋있네요. 그 아까 지오구 사자라는 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대장도 시내 나가서 술을 먹는데 단골 술집에 가가지고 구대장 이름으로 그 외상을 그어놓고 술을 몽땅 마셔가지고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구대장이 또 그걸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서 너 술 마셨지 하는데도 흔들흔들하면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절대 안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전 중대원들이 아주 기합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술 마시면 태교인데 술 마셨다고 그럴 수 있나? 네, 그렇죠. 죽어도 안 마셨다 그래야지. 예, 그분도 그러길 바랐을 겁니다. 네. 자, 먹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면서 하는 혹독한 훈련. 그 기간 중에 특히 지옥주라는 그런 주간, 혹독한 훈련을 하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 시절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장교 수첩!
해군 장교가 되려면 걸음부터 절도 있게 극기만이 살길인 공포의 지옥주. 오늘부터 지옥주다. 거친 바다가 강한 어부를 만들듯 강한 훈련만이 최정의 장교를 탄생시킨다. 해군이니까. 염라대왕도 울고 간다는 7일간의 지옥주 그 첫날 신기남 후보생 101번밖에 안 했다고.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야. 포명성에 훈련이 2배면 쏟아지는 잠도 2배. 그렇다고 이거 진기명기 쇼도 아니고 물 위에서 잠이 들면 어떡혀? 너무나 피곤해서. 이관들은 미래의 장교다. 이 정도로 지쳐? 발바닥에 터보 엔진 달고 뛰어도 군뱅이가 되는 선착순. 모두가 지름길을 택하더라도 내 사전엔 정도의 길만 있다. 아이 저것들이 찍지도 않고 찍지도 않고 정직하게 돌아야지. 억울하다. 극기지의 3계명 규범을 준수하라. 그런데 아니 뭔가 냄새가 난다 했더니만 감히 담배를. 법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담배냐 규칙이냐. 그러나 역시 신기남의 갈 길은 하나였다. 모범생은 다르군.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은 접어두려는데 했는데 부대장님 저 담배 냄새밖에 안 맡았다고요. 정말 안 그날 피웠는데. 사후생들의 모포 물결은 온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지옥주 기간엔 식사도 훈련. 15초? 식사 시간 15초. 아이 신기남 후보생 그럴 시간이 어딨어.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 어째 이런 일이. 기도는 반도 안 했고 밥은 한 알도 못 먹었고. 아유, 하느님 너무 아까워요. 일용할 양식 한 입만 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든가. 그날 밤 배고픔에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신국주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데 취침 시간이야. 낮에 내가 빵을 숨기던 거 봤다니까. 다른 사후생들이 숨겨둔 빵을 슬쩍 하려는 두 사람. 빵나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빵이. 신기남도 배고픔 앞에선 인내와 명예를 휴가 보내고 바닷물은 채워도 한 끼 굶은 신기남의 뱃속은 못 채우지. 남은 빵까지 챙긴 두 사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왜 가만히 있는 부대장실의 해골을 보고 놀라는겨? 내무반까지 무사 통과. 그런데 우와! 지옥사제의 왕 할아버지 뻘쭘되는 부대장님. 험난한 모포 파도를 탔던 그날 그들은 빵이라면 먹지도 보지도 않고 장교로 가는 머나먼 길을 갔다고 한다. 영예 구보의 대장정에 오르려는 사관 후보생들. 사회와 민간인 생각에 설레임과 긴장이 교차되는데 대충 아니야 이거? 총 없었어. 총. 생명 같은 총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곧 으아 끔찍하다. 총을 찾기 위해 총 출동 10분 후. 야, 저 뭐야? 뭐? 신영남 후보생 때문에 후보 워밍업은 호되겠지만 그래도 총은 찾았다. 내도 있었어요. 드디어 영외 후보. 화려한 거리 풍경에 눈둘바를 모르겠구먼. 사관 후보생들 시민들에게도 인기는 절정. 아이고 근데 저 아리따운 사람이 누구요? 아 바로 나의 아내. 이 더운 날 뿌려주는 한 바가지 물은 청량제보다 시원하고 오랜 구보 끝에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여기 시원한 물 한 모금만 있어도 천국이 안 부러울 텐데. 갈증
빈수레 아니 빈 수통이 요란하다. 혹시 물 좀 떠올 사람 없어? 어이구 어떻게 줄줄이 노냐? 어? 다시 내가 할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신영남 모든 수통을 모아 물보급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거리로 나섰다. 주렁주렁. 충돌 사고로 인물 좋은 신영남 스타일 완전히 구겨져 버리고 아가씨 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신창원인감 간첩 리철진인감? 그 사이 다방을 빠져나간 용감한 시민 두 사람 총을 들고 있는 사후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정의의 사관 후보생들 간첩 소탕 작전을 개시하지만 이미 다방하는 다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고 간첩이 될 뻔했던 그날 맞으면서도 잊지 않은 한마디 간첩 신고는 113입니다 아시죠? 네, 잘 봤습니다. 김재영 중위님, 식사 시간 15초예요? 가능하면은 잠 안 재우고 밥 안 먹이고 훈련만 시키고 직각으로 식사하라고 그러면서 특히 국수가 나오는 날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국수 왜요? 국수가 술로 잘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 직각으로 어떻게 국수를 먹습니까? 이야 15초면 돌아버리죠.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예, 그래서 이상한 환자도 생겼다면서요? 환자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학교 시절에 럭비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식사량이 좀 많죠. 많은데 그 배식하는 그 식사 당번 맡은 사후생이 이제 밥을 이렇게 남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추라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식판에다가. 그 먹으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이제 구대장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귀관 왜 이렇게 밥이 많아? 그러니 옆에 있는 사후생이 환자입니다 하고 이제 환자?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귀관은 무슨 환자야? 그러면 밥 많이 먹어야 되는 환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넘겼네요. 그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 방송 끝나고 우리 환자끼리 한번 식당에 가서 만나도록 하지요. 예. 얼차려도 많았죠. 그 얼차려 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이죠. 말씀 좀 해주시죠. 해군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예. 이영근 중위님. 모기 파티가 있습니다. 모기 파티요? 모기가 파리. 극성인 그 여름날 그 저녁 시간에 특정 시간에 그 모기가 많은 풀숲에 집합을 해가지고 그 피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그 모기들에게 그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죠. 만찬. 자비롭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더 표피 면적이 넓은 사람일수록 더 괴로운 시간이었었습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당시에 이제 이 타올을 그 애들 기저귀형 노란 고무줄로 이제 매가지고 이 스모 선수처럼 차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그 흘러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보고 있으면 그냥 그걸 참느라고 웃음을 참느라고 더욱더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얼차려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속옷. 예, 뭐니 또 하이라이트는요. 아마 저희들이 그런 받는 교육받는 중에서 그 저희 훈련 받는 장소에 가까운 곳에 그 병원이 있었고요. 바로 저들 옆에 병원 그 간호 장교들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구대장이라 이런 분들이 우정적 겨울 밤에 그래서 팬디바람에 거기다 전원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밤이니까 낮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훈련 과정 중에는 전부 팬디까지 벗어가지고 거기서 뭐 노래하고 막 근데 사실 여군 그 간호 장교들이 말이죠.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는 걸요. 저희들이 저희들은 남자들만 쭉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죠. 서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좀 재미있죠. 그래도요. 같은 훈련을 받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뭐 여군 간호 장교들이 그래도 보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조금은 재미는 있었는데 사실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뭐 오히려 오래 기억 남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해군 특히 그 장교 생활을 하려면은 강한 정신력,
네. 체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 장교라는 게 사실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배가 흔들리고 그냥 막 파도 속에 파묻혀도 외곽하면 안 돼요. 장교는 딱 의연하게 있어야 그 부하들이 그거 보고 야 역시 장교는 다르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강한 혹심한 훈련을 시켰던 것 같은 것이 지금 와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정말- 얼차려면서 훈련이군요. 네, 정말 장교로 가는 길이 그만큼 멀고도 험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다시 해군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가죠. 한 번 해군은 영원한 해군이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다들 가죠 그러는데 저쪽에 문관 한 분은 뭔지도 모르고 나도 가야지. 자 이용 중위님, 예. 내 아들도 지금 우리 나이로 4살입니다. 네. 근데 그 산보 다닐 때 네. 조금 할 때는 산보 데리고 다니면서 해군 군가 중에 상륙전가를 자꾸 불러줬더니 네. 그걸 곧잘합니다. 4살짜리가요? 예, 바로 옆에 지금 지금 데리고 나와 나와 있는데요. 있습니다. 아이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4살짜리 아드님 이현준 군의 상륙 전가. 네, 차렷. 옳지. 자, 여러분 박수. 박수. 네. 시작. 노래 시작. 그렇죠. 흐뭇하게 아이고, 한번 창피해. 웃으시고. 네. 시작. 날아라 전복이야 우러라 한포 함을 떠나면 해수진이다 빨치는 탄막을 뚫고 헤치며 선한 파도 엄사님들 두려울 소냐 산육전 필승의 싸움 상군의 앞장서서 해군은 간다 박수 보내세요. 멋있어요. 예. 자,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는데 현준이 두려운 게 뭐지? 두려운 게 뭐지? 몰라. 두려울 소냐. 예. 해군에 네. 대한 사랑이 정말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흐뭇한 모습인데요. 네. 오늘 해군 오중대라는 또 특수 중대분들이 나오셨다고 해요. 오중대? 예. 중대, 2중대, 3중대까지 있으신데요. 네. 저희가 5중대로 지금 편명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희가 96년도에 그러니까 20주년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저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부인들을 전부 다 한 방에다 몽땅 갖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네. 처음에 너무 불편스럽고 예. 그 당시에는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네. 굉장히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이 네. 들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모임을 뭐 경조사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같은 고3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네. 정보를 교환하는 데서 오중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해. 유례가 없는 오중대입니다. 그래요. 군에 가면 그런데 사나이지만 한 번쯤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 사건들을 좀 들어볼까요? 네, 김재영 중위님. 밤에 비상 소집을 해서 훈련을 죽도록 시키더니 연병장에 다 누우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는 군가 대신에 어머님 은혜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 눈물 많으니까 울었지만은 옆에 보니까 다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하고 고된 상황에서 어머니 생각하고 막 그렇게 일부러 구대장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것도 참 멋진 생각이다. 예. 신기남 중위님. 네. 한 달인가 2달 지난 다음에 첫 면회가 오잖아요, 가족들이. 네. 면회가 오면 뭐 2달 만인가 뭐 10주 많이 싸갖고 와요, 부모님들이. 네. 떡서부터. 그럼 이제 먹는 거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통닭에다가 뭐 불고기에다. 근데 네. 저희 어머니는 좀 강한 편이에요. 네.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 분이라 뭐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지 뭐는지 관심도 없고요. 뭐 네. 마중 배웅 나오는 적도 없고.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그래고 뭐 가면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척 가시는 거죠. 첫 번째 면회 때 오시질 않았더라고. 예. 자기 뭐 일이 바쁘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신 줄 알았지만 서운하죠.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굶을 수는 없고 제 동기생 온데 가서 거기 끼어가지고 통닭 한 마리 좀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좀 섭섭해서 눈물이 좀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감정이 많이 섞인 듯한데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 첫 번째 면회도 안 오는 어머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면회 때는 오셨어요? 아니 인관하고 가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머님을 면회하러 가셨었네요. 아 정말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외롭다 보니까. 그럴 땐 가장 고마운 게 편지일 것 같은데. 편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죠. 편지를 매일 나눠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모았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편지를 8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운이 나빠서 그랬는지 전부 아가씨들이 이름 다 다른데 그걸 보내가지고 부인 째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대장님한테 야구방망이로 8대를 맞았습니다. 아니 여자한테 한 명에 한 대씩 해가지고 8대를 맞았는데 제 생각에 구대장님이 혹시 아가씨들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맞았다고 하는 것이 다 즐거운 거였습니다. 그게. 저 마이크 부인한테 잠깐 옆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괜찮습니까? 네, 아니 그 8통의 편지 가운데 부인이신 허순정 씨의 편지도 포함이 됐었나요? 과연? 네, 아마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고 혹시 민문 편지가 하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편지가 한 통도 오질 않아서 저런. 아니 오랜 산적 생활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연고지가 없는지라. 군대를 갈 때 누구 아무한테도 군대 간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니까 편지가 올 수도 없고. 그렇죠. 합숙 갔다니까. 근데 그래서 또 왜 너는 운동선수고 여학생들도 많이 알고 할 텐데 왜 편지가 안 오느냐. 그래서 억울하게 또 빠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안 와도 빠따. 많이 와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편지가 나중에 어디로 다 와 있었다면서요? 이제 임관하고 학교에 가 보니까 학교에 한 80통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편지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학교로 오기 다행이지 다 부대로 왔어요. 80대 만든 거. 천만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 힘든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장교가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됩니다. 지금 현역 장교들이 사는 모습 어떤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전격 공개 장교방. 바다 위에 떠인 방, 해군 장교의 방 전격 공개. 첫 번째는 서해 연평 해전의 혁혁한 공로자 고석정의 방.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잡동사니 같은 것이 좀 들어있는데 옷들하고 잘 정리된 옷들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잠겨가지고 여기 정말 힘든데요. 내려보세요. 사실이 아닌 듯.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애인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얼굴을 못 보고 절반 정도만 한 달 정도만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화정아, 처음 결혼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랑을 쓰도록 하자. 사랑한다, 화정아. 두 번째로 공개되는 장교의 방엔 과연 무엇이 기다릴까? 안 되는데 여기. 안 돼요 여기. 왜요? 예? 좋은 비밀 비밀이? 사랑에 관한 아주 감명 깊은 영화입니다. 일문화 저도 못 봤습니다. 사랑에 관한 영화의 조예가 깊은 듯한데 왜 가릴까? 집 뛰어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확소희의 사랑 얘기도 들려줘야죠. 인자야. PC통신에서 이게 만난 나나나. 인자 씨. 채팅. 구구진우.
부끄러워 죽겠다 지금. 화면에서 내 얼굴 보고 실망해서 연락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바래요. 아, 오늘 처음 얼굴을 보이시는 거군요. 이번엔 동해암의 부장방으로 간다. 부장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자는 침대인데 전정관 침대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또 뭐 들었습니까? 여기 돈 들었습니다. 이게 절대 개방합니다. 캔디인데 다 먹었습니다. 반은 해군에 또 대한민국에 맡겨졌음을 명심하라는 우리 주례 선생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군의 남편을 둔 그 모든 아내들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정관에 지금 열애에 빠져 있는데 내년에 꼭 결혼할 예정입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꼭 받겠습니다. 이쁘죠? 이 기회를 빌어 증미야 정말 사랑한다. 영원히. 아이고. 아 부끄럽네요. 참 우리 기관장님 만나봤습니까? 아니요. 그분을 꼭 만나셔야죠. 동해암 운항 내게 맡겨라. 기관장 최명성 대위. 아유 엄치입니다 엄치. 겸손인지 사실인지 기타 한번 맡겨볼까요? 외롭고 무료한 바다 생활. 차대위의 노랫가락에 동해암의 평화가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방문할 방은 행동이 느려 군뱅이지만 효성 많은 지극한 김영진 대위. 강남인데도 별로 찾아뵙지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모시지도 못하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바다를 지키며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해군 장교들. 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바다는 오늘도 고요할 것이고 그들의 방은 영원히 따뜻할 것이다. 사실 정말로 궁금했어요. 장교의 봤어요.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예. 함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함정 안에. 예. 그렇죠. 함정 안에 정말 조그맣지만은 네. 그래도 거기를 알뜰살뜰하게 꾸며놓은 꾸며놓고. 여자들 여군방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강한 면과 함께 이런 부드러운 면도 함께 가져 있군요. 장교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훈련을 마치고 임관할 때 그 기분 한번 추억해 볼까요? 신국주 대위님 어떠세요? 그 18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임관식을 갔는데 임관식 갔기 전에 조금 하루 전날쯤은 좀 그 혹독한 훈련을 다시 받습니다. 이제 뭐 안면 수입 상태, 그다음에 그 구두 수입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철저하게 점검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설치면서 구두도 닦고 면도도 다시 하고 뭐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주는 하얀 그 정복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혁대까지 하얗고 구두까지 하얀 그 백구두에다 그 해군의 정복을 딱 입고 그 임관석에 서서 그 계급장을 달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모든 게 다 했으면 다 하얗으면 수염도 하얗게 그 당시에 그는 이 수염을 지금처럼 이렇게 갖고 있지를 못하고 그 군수기지 사령부에 좀 맡겨놨었어요. 그 제대하면서 찾아갖고 나왔죠. 저분도 지금 문관이 돼 가시네요. 끝으로 신기남 중위님,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란 또 장교란 인생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출세했을 때가 해군 중이었을 때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인한 남성다운 이런 것을 키우고 발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해군 들어가서 전투 장교로 근무하는 동안 굉장히 스스로 강해졌고 그게 느꼈고 또 그게 결국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문무를 겸비한 그런 남자로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그 시절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기생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 유사시에는 우리 전부 예비역으로 바다로 달려갈 태세가 돼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멋있다. 저렇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멋지게 임관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어머니 오지 마시라고 해도 안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네. 바다와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진 해군 장교들이었습니다. 자, 해군 작전사령부 예비역 장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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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